안녕하십니까, 코인깡패입니다. 오늘 10월 15일 수요일이고요. 9시 51분입니다. 오늘 밤사이에 나왔던 뉴스들이 많을 것 같지만 많지 않네요. 주요 뉴스 많지 않고, 어저께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뉴스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히려 좀 좋고 이럴 때 이제 이런저런 뉴스가 나오는데 아예 안 좋던가. 예. 근데 지금 특별한 뉴스가 나오지 않지만 어저께 무엇보다 중요한 트럼프 아니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죠. 1시 20분에 연설이 있었는데 특별한 언급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보면, 기사는 일단 미 경제 예상보다 견조하다, 고용시장 둔화에 기준금리 회의 때마다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연준 의원들, 파월은 연준 의장이고요. 연준 의원들의 이 표는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오히려 조금 더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연준 의원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하다, 이 이야기는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하다는 거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일단 고용시장 둔화, 요게 더 커요. 고용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고용이 잘 되지 않으면 이 국민들이 돈을 못 버는 거고, 기업들도 돈을 벌지 못하는 거고, 그러면 경제가 튼튼하든지 어떠든지 금리를 높일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도 그랬고 요번 달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이게 고용 문제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원이 어저께 특별한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오히려 어제 저녁부터 이제 좀 시장을 흔들어 놓은 상황인데,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연락 주신 분들한테 또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어제 파월 연준 의장 연설 전에 오히려 시장이 빠지면 오히려 차라리 편하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연준 의장이 연설하기 전에 시장이 먼저 빠지면은요, 특별한 언급을 못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근데 이제 의장, 아무리 이런 거죠.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될 때, 연설 이전에 막 쭉쭉쭉 올라가죠. 이럴 때가 오히려 힘들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얘가 무슨 말을 할지. 이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먼저 미리 빠져버리면 오히려 편하죠. 근데 어제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예상하고 말씀드렸던 그대로였는데, 연락 주신 분들한테는 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사 내용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근데 최근 발표 지연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정책 결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셧다운 여파로 9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지연되고 있지만 10월 24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셧다운이 된 상황인데도 CPI는 강행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고용지표는? CPI는 우리한테 불리하고 고용지표는 우리한테 유리한데 왜 CPI만 발표하느냐, 이거죠. 근데 지표를 발표하지 않아도 고용은 좋지 않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예요. 그는 상품 가격 상승은 관세의 영향이 크다. 전반적인 인플레 압력이 강화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상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다.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얘네들은 금리 인상을 해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다, 강화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어쨌든 시장에, 그러니까 비둘기적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조금 도움이 되는, 자산시장에 좀 도움이 되는 이런 발언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별한 내용 없었어요, 다행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CPI 발표 10월 24일, 오늘 15일이니까요 9일 뒤에 발표가 있는데, 이 발표는 어쨌든 우리한테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CPI 발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지금 빠진 시세는 조금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특별한 뉴스가 없길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 뉴스 이렇게 좀 준비했는데, 차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4시간 봉이고요.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폭락이 나왔고, 어저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올 거다.
예, 그쵸? 바로 올라오죠? 내려왔지만 다 바로 올라왔죠? 그리고 횡보가 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4시간 봉,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이래요. 일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횡보를 이어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횡보. 이렇게 가는데, 이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어저께 큰 폭의 하락이, 나름대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어요. 15분봉으로 보면, 자, 어저께 여기서부터 쭉쭉쭉쭉쭉 흘러내렸죠? 쉬지 않고 흘러내렸는데, 자, 여기서 반등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꼬리로 한번 더 찔렀어요.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 신호입니다, 이게. 여기가 바닥 신호. 여기가 바닥 신호예요. 바닥 신호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서 상단에서 하단 연결하고, 자, 또 다시 상단을 연결하는데, 여기가 될지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V자 반등이에요. 이렇게 V자 반등을 하는 건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올렸다가 다시 빼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문제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얘를 갖다가 그대로 붙여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자, 최대 위험 구간 107977까지 보셔야 돼요. 107977까지. 근데 요거는 여기서 흘러내렸을 때 그 얘기고, 횡보를 하다 올려준다면 그러면 V자 반등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는 일단 일시적으로는 여기 어저께 바닥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저께 새벽에 늦은 밤에 상승을 시켜놓고 다시 한번 쭉 빼면서 거기가 바닥이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거 바닥 찍었다. 비트코인 이제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제 늦은 밤에 몇몇 분들 연락 드렸습니다. 연락 주신 분들 그거 괜찮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4시간 봉으로 봐야 되겠죠? 자, 중요해요. 이더리움 차트 중요하죠, 지금. 비트코인 차트도 중요하지만 이더리움 차트 중요하죠. 4시간. 자,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밀렸어요. 밀렸다가 지금 다시 치고 가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레파토리 제가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만, 자, 이란이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갈릴길이죠? 저는 근데 둘 중에 뭐를 보느냐? 저는 상승.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거 그러면 보면서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 고점 4250에서 상방으로 가느냐 아니면 밀리느냐 이거예요. 4250에서 하방으로 밀리면은요, 그러면 여기 바닥, 여기 다시 한번 올 수 있어요. 어디까지? 3740까지 다시 올 수 있어요. 여기서 밀리면 다시 오는 겁니다. 하지만 밀리지 않고 쭉 간다라고 그러면 다시 상승, 재차 상승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차트 이렇게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다 알려드리죠? 뭐 이렇게 다 알려주는 방송이 있나 모르겠어요. 네. 일단 뉴스 돌아가겠습니다. 파월 요거 지나갔고, 그 다음 요거 뉴스가 별로 없어서 제가 요거 간만에 일론 머스크가 간만에 비트코인을 언급했어요. 지금 기사로는 3년 만이라고 하는데, 3년 만에 일론 머스크가 정치하느라고 바빴죠. 트럼프하고 선거도 해야 되고 뭐하고 이러느라고 바빴는데, 지금 3년 만에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그냥 쓴 게 아니라 어느 글에 답글을 쓴 거예요. 답글로 비트코인은 에너지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에너지 기반이다. 갑자 법정 화폐는 발행할 수 있지만 에너지는 조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글로벌 투자 매체 제로 헤지가 금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AI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 때문이라고 올린 글에 댓글을 이렇게 썼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 이 이야기예요.
얘가 금은 비트코인 가격은 가격 상승은 AI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 때문이다. 그러니까 금과 은과 비트코인이 올라간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금과 은과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다. 이런 발언의 댓글로 그런 발언의 댓글로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짜 법정 화폐는 발행할 수 있지만 에너지는 조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화폐는 계속해서 찍어내면 미국 연준에서 찍든 대한민국 한국 그 중앙은행에서 찍든 중국에서 찍든 어느 나라든 화폐는 계속 지네 마음대로 찍어내잖아요. 이 찍어내는 그러면 내가 10개 있는 거를 20개로 만들면 가치는 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가치 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화폐가 발행되면 될수록. 그런데 그래서 지금 가짜 법정 화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짜 법정 화폐는 발행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만들 수 있지만 에너지는 조작할 수 없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조작할 수 없다. 비트코인은 한정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에너지가 투입돼야지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자산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3년 만에 발언한 거. 3년 만에 발언한 이유는 자, 일론 머스크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도지코인을 띄우고 조작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 돈이 더 필요해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런 언급들을 하는 것 같냐. 일론 머스크는 영웅이 되고 싶을 뿐이다. 돈은 충분히 있다. 영웅이 되고 싶은 애예요. 그래서 화성 이런 것도 하고 AI도 많이 연구하고 이러는 게 선도하는 거죠. 미래를 선도하면서 영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언급한다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안 좋은 얘기 하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 일론 머스크가 뭐가 아쉬워서 지금 돈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차라리 요번에 지난주에 비트코인의 급락을 그리고 이더리움 알트코인의 급락을 주도했던 이 고래의 이 의도된 조작 이 사람이 오히려 돈을 위함이고 일론 머스크 얘는 그런 애는 아니죠. 네.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그린 에너지로 채굴되는 그 양이 10%를 넘어섰다? 20%를 넘어섰다? 이런 제가 뉴스 언급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좀 있으면은 비트코인으로 다시 테슬라 결제를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지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비트코인 언급이 나오죠. 일론 머스크에. 그러면 조만간 이제 또 일론 머스크는 한번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또 댓글을 하면 일론 머스크는 또 다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앞으로 일론 머스크는 이제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여러 코인들에 대해서 언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요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이런 선도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 발언들은 시장에 도움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언급 드리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뉴스 보면 아크 인베스트 솔라나 3분기 블록체인 매출 2억 2,300만 달러로 전체 1위 솔라나가 3분기에만 3분기만 봤을 때 솔라나가 전체 1위고 그 다음에 2위가 트론이라고 해요. 트론. 우리 이동할 때 자금 이동할 때 많이 쓰죠. 솔라나 많이 쓰고 트론 많이 쓰는데 솔라나 주소 2번 입력해야 되고 트론 1번 입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솔라나 리플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수수료로 리플 하나가 나가는데 이 트론이 훨씬 싸죠. 트론도 수수료로 트론 하나 나가고 그런 상황인데 리플은 4,000원이 넘었었고 트론은 아직 저렴하고 이러니까 이 전송할 때 트론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트론이 2위를 했고 솔라나가 1위를 했어요. 근데 3분기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이 뭔 가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기해 주세요. 블록체인이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이 시스템으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매출은요, 지금 여기 기사에도 나와요. 수수료 인하로 인한 이 같은 하락세의 원인으로는 비효율적 거래 흐름의 급감. 비효율적 거래는 급감했다. 그리고 거래 수수료 인하 경쟁이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는 경쟁 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었다. 그런데도 3분기에 2억
2,300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솔라나가. 예, 이더리움은 엄청 벌죠. 예. 물론 3분기에는 솔라나가 1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는 제가 오늘 뭐 특별한 뉴스가 없어서 가장 중요한 뉴스 파월은 특별한 이야기 없었다. 많이 쫄아 있는 상태고 파월 역시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발언, 앞으로도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여러 차례 나올 걸로 예상된다. 그리고 솔라나의 블록체인 매출 요거 얘기 드렸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알트코인 투자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든 투자자분들 지금 잔뜩 긴장을 하고 있고 쫄아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그렇게 볼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필요 없다고 보고, 자,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막바지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시장은 항상 큰 폭의 하락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상승이 나왔어요. FTS 사건 때도 그랬고, 그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예. 항상 큰 폭의 하락 이후에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자, 요번에 하락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자금이 손실이 났고 큰 자금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일이에요. 큰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니 얼마, 저 어저께 이제 대화를 나눈 분은 이러더라고. 아니 얼마 떨어진 것 같지도 않은데 엄청 지금 뭐 난리를 하는데 이거 왜 그런가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국내 이제 업비트 빗썸에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해외에서는 엄청난 하락이 나왔어요. 단기간에. 엄청난 하락이 나왔다가 물론 단기간에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엄청난 이 청산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현물 투자자분들은 뭐 10%, 20%, 많게는 30% 이렇게 손실이 났고 그 다음에 다시 만회하는 중인데, 이게 뭐 대단하냐? 지금까지 암호화폐에서는 언제든지 있었던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런 얘기 하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이 걱정하시고 하세요.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시장은 항상 그래요. 큰 상승을 앞두고 리셋을 한번 시켜요. 저 역시도 이번 하락은 말도 안 되는 하락이라고 생각하고 짜증나는 상황입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래, 앞으로는 차라리 이 하락으로 인해서 리셋됐구나, 시장은 이제 가벼워졌구나, 그럼 올라가는데 부담은 없겠구나,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얼마나 상승할지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꾸준한 상승이 나올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대규모의 하락이, 대규모의 이 청산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 의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죠. 우리가 대규모 청산을 우리가 예견은 못했더라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일을 예견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더 흔들림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저께 나름 충분히 흔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흔들어줬고, 겁을 줬고, 털어낼 사람을 털어냈고, 다시 한번 털어냈고, 그렇다 그러면 상승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 오늘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인데 조금 힘내십시오.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또 중요한 뉴스, 재밌는 뉴스, 이렇게 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